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최종 점검 13번째 문제풀이입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 보충을 위한 평균 수준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년기의 신체적 기초 대사율은 감소됩니다. 2번 신체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감소됩니다. 5번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도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정답 4번의 보안 설명으로 모든 생물은 주위 환경 적응 변화하는 것으로 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비가역적은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번 2번에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과거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하는 것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노인 복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번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3번 형제 자매와는 상호 이해하고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4번 과거 고부관계는 경직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3번에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지문 1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고 2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4번
4번에 제시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관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에서 관로에 들어갈 내용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절차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 등의 자체 업무 내용들이고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도식화했습니다. 5번 5번에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는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지문 1번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있고 2번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3번 간병급여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고 4번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6번 6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금이 15에서 20%, 시설급여인 경우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7번 7번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5번 외용약 도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협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경구약 및 의용약을 제외한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의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하나, 입소 계약 단계 둘,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의 한계가 있으며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되고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9번
19번에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노인 학대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10번 10번에 제시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의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는 3번 평등권입니다. 각 지문의 설명은 참고하여 읽어보시고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1번 11번에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을 때 대처는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12번 12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어긋납니다. 13번 (13번에)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것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해서는 안되고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합니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도 안됩니다. 14번
14번에 제시된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에 대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사항이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15번 15번에 제시된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가 적절한 반응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반응들입니다. 16번 16번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스트레칭의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 내지 10회 반복하고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쉽니다. 3번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4번 호흡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17번 17번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감염 예방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호하고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감염성 질병 등입니다. 18번 18번에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설사 관련 요인으로 장의 감염,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 하재 등 약물 남용이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19번 19번에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2번 만성기관지염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음식을 피합니다. 3번 실내와 실외에서도 대상자에게 갑작스러운 차가운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등 대상자를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5번 만성기관지염은 기도를 넓히고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20번 20번의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문 1번 두통이 있을 때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2번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비타민 K는 혈압 응고 효과가 있고 혈압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전 약으로 바꿔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번 혈압이 높아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합니다. 21번 21번의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번 인대의 탄력 감소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지문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3번 뼈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4번 추간판 두께는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듭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됩니다. 22번 22번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단백뇨란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단백뇨는 무관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집니다. 4번 배뇨 횟수는 자주 마려움을 느껴 증가합니다. 5번 요인은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23번 23번의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표피는 얇아집니다. 3번 머리카락은 가늘어집니다. 4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소실됩니다. 5번 모근의 멜라닌이 소실되어 탈색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은 생략합니다. 24번 24번에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으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다른 지문들은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25번 25번에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는 1번 결막이 얇아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라 수정체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3번 눈물의 양이 감소됩니다. 4번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듭니다. 26번 26번에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양발을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게 합니다. 3번 물로 발을 씻은 후 발을 건조합니다. 4번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을 투여량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합니다. 5번 공복에 운동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27번 27번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물어보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무기력과 불안, 초조가 나타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8번 28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4번 신부전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 간경화, 심부전, 심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며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29번 29번의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은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수면 양상은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2번 잠이 들어도 자주 깹니다. 3번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5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0번 30번에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재발은 성생활과 관련이 없습니다. 31번 31번에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시원한 물로 천천히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온수로 목욕하기보다 시원한 물로 서서히 입욕합니다. 2번 가벼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시원한 물수건을 머리에 떼어줍니다. 5번 실내나 햇빛이 가린 곳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합니다. 32번 (32번에)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서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록입니다. 33번
33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 형식은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신속을 요하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34번 34번에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대상자의 정신기능의 변화를 돕는 방법은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기, 음악을 들려주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35번 35번에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하는 것은 임종 후 의료인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2번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3번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는 등을 해줍니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것은 임종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의료진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36번 36번에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침이 적게 나오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5번 상체를 높이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37번 37번에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는 팔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2번. 대상자를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5번. 의자를 식탁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앉게 합니다. 38번. 38번에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내지 않고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2번. 캡슐약은 캡슐을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복용하게 합니다. 3번. 가류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합니다. 4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버립니다. 39번. 39번에 제시된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4번 라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연고는 아랫눈꺼풀 하안금을 잡아당겨 아랫 결막낭 위 눈 안쪽에서 눈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40번. 40번에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투여 직후 점적 한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귀약을 투여할 때는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을 점정합니다. 2번.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온수에 잠깐 담근 후 사용합니다. 3번. 투약 후 기지 제거는 의료 인해 소관 사항입니다. 4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합니다. 41번. 41번에 화장실을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게 하는 것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의 내용은
질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42번 42번에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문 2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배뇨 횟수도 조절하지 않습니다. 3번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힙니다. 4번 혈뇨를 본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침대, 즉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합니다. 43번 43번에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떼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변기를 사용하고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2번 간이변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는 순서가 아닌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줍니다. 5번 간이변기를 항문 중앙에 오도록 대상자를 앉힙니다. 참고 그림은 간이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에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깁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갈아줍니다.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은 소변 배출 통로가 폐쇄된 경우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46번
46번에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칫솔질 할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을 합니다. 3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들게 합니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45도 정도가 되게 하여 닦습니다. 5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굽니다. 47번 47번에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3번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목욕은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에 감깁니다. 2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감겨줍니다. 4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입구까지 닦아줍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줍니다. 48번 48번에 침상에서 세수를 돕는 방법은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는 것보다 침상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2번 목, 귀, 눈, 코 순이 아닌 눈, 코, 귀, 목 순으로 닦아줍니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아줍니다. 5번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 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49번 49번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몸을 닦을 때는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0번 5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입마와 벗건입니다. 입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기거나 입히면 됩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즉 오른쪽 팔을 먼저 입힙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 중에서는 1번이나 2번 중에서 답이 이미 정해집니다. 그리고 입힐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입혔으니 마비된 쪽은 제일 나중에 입힙니다. 질문에서 왼쪽 팔이 제일 나중에 입히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넣어야 하므로 중간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문 1번 오른쪽 팔, 다음 머리, 다음 왼쪽 팔의 순서로 입히는 것이 맞습니다. 51번 51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은 4번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은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물건을 들 때는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2번 팔은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3번 다리를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5번 발을 움직여서 돌려 들어 올립니다. 52번 52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지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신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약한 쪽, 즉 편마비 쪽을 지지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대상자의 왼쪽은 활용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을 지지해야 하므로 오른쪽을 지지한 그림은 지문 중에서 2번이나 3번입니다. 다음은 2번과 3번 중에서 차이점은 요양보호사의 손과 팔의 위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해야 하므로 2번 그림이 맞습니다. 53번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타이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잠금 장치는 타이어와 연결되어 있어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54번
54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은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55번 (55번에)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의 상황입니다.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휠체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가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즉 잔존 능력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져와서 잠금장치를 잠그기를 해야 하므로 가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사용 가능한 팔, 활용해야 하므로 답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에서 요구와 같이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므로 휠체어에 앉힌다는 목적의 문장이 나오는 라번을 마지막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번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정리해보면 가, 다, 나, 라 순서가 맞습니다. 휠체어 관련 문제의 첫 번째는 잠금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6번 56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연구 중 대여 품목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연구 중 대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구입 품목입니다. 57번 (57번에)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뜨거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비물을 처리한 후 손을 닦습니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손을 씻습니다. 2번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립니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여 따로 세탁합니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버립니다. 58번
58번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키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요인입니다. 지문 1번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2번 복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용을 합니다. 4번 취침 시 침대 난간은 올려놓습니다. 5번 침상은 최대한 낮추어 조절합니다. 59번 59번에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는 3번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재로 유해가스가 방출될 경우 물을 뿌려 화재 진압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닫고 문틈을 막습니다. 5번 같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이동합니다. 60번 60번에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을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식중독 우려가 없거나 낮춥니다. 61번 61번에 제시된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의 제시문은 그림의 설명이 아닙니다. 62번 62번에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은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 시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청구를 합니다. 3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3번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 부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신이 직접 처리합니다. 5번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63번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는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4번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부드럽게 조리하고 한 번에 조금씩 제공합니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방에 큰 거울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3번 침대는 벽에 붙여 놓습니다. 4번 난간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5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시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는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방법들입니다. 66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 기본 원칙은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며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해서는 안 되고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이 부족하더라도 낮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4번 저녁 식사 후에 고강도 근력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5번 잠들기 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67번
67번에 제시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이해가 수용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8번.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반응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가 적절한 반응입니다. 추가 설명과 같이 환각과 망상 치매 대상자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9번. (69번에)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칠 때 대처는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가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70번에)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는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에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서 제시문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의 제시문은 5번 단기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즉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며 눈높이를 맞추고 위협적이지 않게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접근할 때는 앞에서 다가갑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소통 방법입니다. 73번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5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응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틀어놓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라포는 마음의 유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라포를 형성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부적절합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이지 못한 반응들입니다. 76번 76번의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비효과적입니다. 77번 77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이고 뇌전증 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련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잘못되었습니다. 78번 78번에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는 금지사항입니다. 3번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는 것은 찬물에 담가주고 환부에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5번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주는 것은 피부 손상이 우려됩니다. 79번 79번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는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번 80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끝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 후 다른 단계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점검 13번째였습니다. 공부 시간과 공부 범위 단축을 위해 매회 출제 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신 공부가 실제 삶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원 드립니다.